육대장. 신선한 양지, 건강한 대파, 오래 끓인 사골 육수. 육개장 한 그릇에 온 힘을 다하니까 건강하다. 육개장은 육대장. 사랑이 샘솟고 웃음꽃 가득한 5월을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오늘 교착 상태에 빠진 연방정부 부채한도 협상을 재개합니다. 연방자무부는 다음 달 9일이면 현금 잔고가 최소 보유 기준 300억 달러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은 부채 한도가 상향되지 않을 경우 6월 1일 디폴트 시한이 될 것이란 점을 재차 경고하고 일부 연방정부 서비스는 미지급 상태가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총장실이 아시아 태평양의 문화유산의 달을 맞아 한국어 전용 공식 웹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마약 해독제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 기금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한인 포함 아시아계 학생들의 차터 공립학교 진학률이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주 한인 이민 120주년과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LA 한인회가 주최한 릴레이 마라톤이 지난 주말 성대하게 마무리됐습니다. LA시가 다운타운을 진입하는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교통체증 구간 이용세 부과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곧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주말 웨스트레이크 지역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4명이 부상했습니다. 롱비치와 가디나 지역에서도 총격 사건이 벌어져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미주리주 캔사시티 한 나이트클럽에서도 총격 사건으로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했습니다. 공화당 차기 대선 주자인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와 플로리다 주의회가 유색인과 성소수자의 적대적인 입법을 밀어붙인다며 시민단체들이 여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회사 엑선모빌이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핵심 광물인 리튬 채굴에 나서면서 배터리 사업에도 나서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대중국, 대러시아 관계가 악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한국 국가안보실은 중국과 전략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논의가 오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한미일 워싱턴 DC 회담은 올 여름에 열릴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최근에 한국의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세 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넘어서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없는 피해자들에게도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10년까지 무이자 대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NBA 플레이오프 서부조 동부조 결승이 일방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덴버는 레이커스를 상대로, 마이애미는 보스턴을 상대로 각각 시리즈 전적 3승 무패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PGA 투어 올 시즌 두 번째 메이저 대회였던 PGA 챔피언십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리브 골프 회원인 브루스 캡카가 9언더파로 우승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18.1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대체로 흐리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72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5월 22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채무불이행 사태, 재무부의 경고대로라면 이제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동안 미국 정부의 이 채무불이행, 디폴트 사태를 막기 위한 협상은 평행선을 달리다 중단됐습니다. 결국 바이든 대통령 귀갓길에 비행기 안에서 하원 의장과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과 전화통화를 갖고 돌아가는 즉시 단판을 짓자, 일단 만나서 얘기를 하자라고 전화통화를 하고 오늘 만나기로 했습니다. 전망 불투명합니다. YTN입니다. 일본에서 사흘간 일정을 마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귀국 직전 기자회견을 열고 부채 한도 협상 중단의 책임을 공화당으로 돌렸습니다. 공화당 요구에 따라 1조 달러 이상 예산을 삭감했는데도 더 요구한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Now it's time for the other side to move from their extreme positions because much of what they've already proposed is simply, quite frankly, unacceptable. 반대로 공화당에선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건 바이든 대통령 고집 때문이라며 공화당은 더 이상 양보할 게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The White House is just, look, we can't be spending more money next year. We have to spend less than we spent the year before. It's pretty easy. 이런 가운데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채무 불이행까지 열흘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당장 노인연금과 공무원 급여 지급이 중단되고 세계 경제에 용납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As soon as June 1st, and I will continue to update Congress, but I certainly haven't changed my assessment. So I think that that's a hard deadline. 협상 시한이 촉박한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귀국길 에어포스 원에서 하원 의장과 전화 통화를 갖고 실무 협상을 다시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귀국 이후엔 메카시 의장과 직접 만나 단판 협상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내 극우파인 프리덤 코커스는 미지근한 합의는 거부할 거라며 백악관과 협상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합의안 도출이 쉽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부채 한도 문제로 해외 순방 일정을 단축해 미국의 신뢰를 훼손하지 않을지 질문해 바이든 대통령 리더십으로 G7에서 많은 성과를 냈다며 미국의 힘은 훼손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연준이 내년 1분기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경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미 실물경제협회 NABE가 2일부터 9일까지 전문가 패널 45명을 대상으로 올해와 내년 거시경제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 이 같은 결과를 얻은 것입니다. 지난 2월 조사 때는 연준이 올해 말에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연준의 기준금리 최고 수준을 물은 데 대해서는 현재 수준 같은 5.0에서 5.25%라고 답해 지난 2월에 견해를 유지했습니다. 이들은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인지를 묻는 말에는 엇갈린 견해를 보였습니다. 응답자 68%는 연준이 심각한 경기 침체를 유발하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해서 연착륙을 달성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42%는 과도한 통화 긴축이 오히려 경제에 큰 위협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응답자들이 제시한 성장률 중간값으로 보면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4분기까지 0.4% 성장이 예상되는 등 내년까지 완만한 수준의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G7 정상회의 폐막과 함께 중국이 반도체 기업, 미국의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에 제재를 가하면서 반격에 나섰습니다.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 확전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함께 한국 기업이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중국은 즉각 마이크론에 제재를 가하면서 미중 관계가 또다시 안 좋아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중국 당국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미국 마이크론 반도체에 대한 구매 중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지난 3월 31일부터 시작된 보안 심사 결과인데 공교롭게도 G7 정상회의 폐막날 발표했습니다. G7이 사실상 중국을 겨냥해 경제 강압에 공동 대응을 천명하자 반격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40조 원이 넘는 지난해 마이크론 전체 매출 가운데 중국 시장의 비중은 25%에 달합니다. 메모리 반도체 불황 속에 중국 시장을 잃으면 미국 경제에도 독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최근 미중 간 고위급 접촉이 잇따르는 만큼 확전 신호라기보단 협상용 지렛대로 읽힙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3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번 제재가 우리 기업에 어부지리로 작용할 거란 말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그러나 한국 기업이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메우지 못하도록 미국 정부가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급률을 높이려는 중국이 YMTC 같은 자국업체에 물량을 몰아줄 수도 있어서 한미 간 균열만 드러낼 공산도 큽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이렇게 중국이 미국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을 제재한 다음 날에는 중국 내 미국 기업들에 대한 달래기에도 나섰습니다.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왕원타오 상무부 부장은 22일 상하이에서 미국 상공회의소와 잔슨앤잔슨, 3M, 다우케미칼, 머크, 허니웰 같은 미국계 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왕 부장은 중국이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확고히 추진하고 새로운 발전구도 구축을 가속하며 외자 유치를 더욱더 중요한 위치에 두고서 규칙, 규제, 관리, 표준 등에 걸친 제도적 개방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현재 중국의 경제 운영은 좋은 회복세를 유지하고 시장의 잠재력을 지속 방출하고 있다면서 이는 미국 기업을 포함한 각국 기업이 중국에 와서 발전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왕 부장이 미국 기업인들을 불러놓고 이처럼 중국 경제 개방성을 강조한 것은 마이크론에 대한 중국 당국의 제재에 따른 외자 기업들의 동요 가능성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한편 왕 부장은 이달 말에 이 미국을 방문해서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만날 예정입니다. 전 세계 전기차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미국도 이에 필요한 핵심 광물 쟁탈전에 뛰어들어 여러 협정을 잇따라 체결하고 있지만 성공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진단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세계가 화석연료에서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함에 따라 미국이 니켈, 리튬 등 전기차 배터리 핵심 광물 확보에 있어서 중국의 영향력을 기울이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지만 어려움에 봉착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제정한 바이든 행정부는 리튬, 코발트, 니켈, 흑연과 같은 핵심 광물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국가와 일련의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과는 배터리용 핵심 광물에는 수출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고 유럽연합과도 비슷한 내용의 협정 체결을 논의 중입니다. 그러면서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한 전기차 혜택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뿐 아니라 다른 선진국들도 전기차 배터리 핵심 광물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G7 정상들은 현재 전 세계가 핵심 광물 가공의 8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분쟁이 발생하면 이를 무기화할 수 있는 중국의 정치적 압박에 취약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뉴욕타임즈는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G7 성명에서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조했다는 것과는 달리 이들 선진국들은 여전히 근본적으로 희소한 자원을 두고 경쟁하고 있는 상태라고 뉴욕타임즈는 짚었습니다. 게다가 핵심 광물에 대한 전 세계 수요가 증가하자 전 세계적으로 자원 민주주의의 물결이 일어나 미국의 광물 확보를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니켈 광석 수출 제한을 강화해 자국에서 먼저 가공하도록 하고 있고 리튬의 주요 생산국인 칠레는 볼리비아, 멕시코와 마찬가지로 이를 국유화할 계획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정찰 풍선 격추 이후에 냉각돼 있는 미국과 중국 관계가 곧 해빙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나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일방적으로 행동한다면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도 경고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종료 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찰 풍선 격추 이후 냉각된 미국과 중국 관계가 곧 해빙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And then this silly balloon that was carrying 2 freight cars worth of spine equipment was flying over the United States, and it got shot down, and everything changed in terms of talking to one another. I think you're going to see that begin to thaw very shortly. 바이든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공동 성명에도 명시된 것과 같이 우리는 중국과 디커플링, 즉 분리하려는 것이 아니라 디리스크, 즉 위험을 제거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다변화하려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re not looking to decouple from China. We're looking to de-risk and diversify our relationship with China. That means taking steps to diversify our supply chains, and we're not dependent on any one country for necessary product.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 타이완 간의 긴장과 관련해 중국이 일방적으로 행동한다면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And there is clear understanding among most of our allies that in fact if China were to act unilaterally, there would be a response.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달 싱가포르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만나려고 하는 리상푸 중국 국방부장에 대한 제재 해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리 부장은 중국 인민해방군의 무기 구매와 개발을 담당하는 중앙군사위원회 장비개발부 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8년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모닝뉴스 2부 미국 소식은 정말 핫하고 촉촉하고 맛있는 사상 최고의 맥도날드 버거가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먼저 먹고 싶은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5월 22일 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 남가주 지역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는 구름과 햇살 교차하는 패턴 반복됩니다. 낮 기온도 예년 기온을 약간 밑돌겠습니다. 화요일인 내일부터 남은 한 주간도 역시 오늘같이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햇살이 교차하는 패턴 이어지겠습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낮 기온이 오늘보다 2도가량 내려앉기 시작하겠고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에는 60도 중반대까지 떨어지는 곳 있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2도, 밤 최저 기온은 60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5도, 61도, 밸리와 일랜드 암파이어 지역은 81도, 57도, 해안 지역은 65도, 58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지만 곳곳에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54도, 낮 최고 기온 80도로 예상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L러,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릴레이션십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 CBB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혹시 자녀가 학생인 부모님들 아이들 학교 어디 다니나요? 뭐 사립학교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LAUSD 통합교육고 있고 각 지역 통합교육고 다니는 학생들 많겠죠. 혹시 차터 공립학교 다니는 분들도 많으신가요? 한인을 비롯한 아시아계 학생들의 차터 공립학교 진학률이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외에 로컬 소식 김지윤 기자가 정리합니다. 가주 내 한인을 비롯한 아시안계 학생들의 차터 공립학교 진학률이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자료는 가주 차터스쿨 협회 측이 가주 교육국에 등록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2012년부터 올해까지 차터 공립학교 등록생은 78%가 증가해 66%인 전체 학생 등록 증가율을 앞섰습니다. 아시안계 학생들은 올해 기준 차터 공립학교 등록생의 6%를 차지해 2012년에 3%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리버 스켓 에드노베이 스쿨 최고 경영자는 특히 지난 30년간 가주 전역의 차터 공립학교가 학생들의 대학 진학과 성공에 도움을 주는 데 필요한 지원과 도움을 제공했고 대학 진학 이후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가족에서 처음으로 진학하는 1세대 학생들의 진학에 도움을 주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펜타닐 해독제인 무료 나르칸 스프레이와 펜타닐 테스트 스트립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 기금을 대폭 늘려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근 가주의 마약 예방 지역 사회단체들은 주정부 보조기금 지원 만료를 앞두고 근로자들이 감원될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4년 동안 마약 예방단체는 1,520만 달러의 주정부 지원금을 제공받았는데 올해 말 이 기금이 만료될 예정이라 많은 마약 예방단체 직원들이 감원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기금 지원이 끊기면 직원들을 내보내야 해 나르칸 배포와 마약 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뉴섬 주지사는 무료로 나르칸 스프레이를 배포하고 펜타닐 테스트 스트립 제공을 확대하기 위한 주 정부 기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유섬 주지사는 4년 동안 무료로 나르칸을 배포하기 위해 2억 2천만 달러 이상을 지원할 예정이며 더 저렴한 비강 스프레이를 개발하고 펜타닐 테스트 스트립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3천만 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김지윤입니다. 북가주 포르투나시 인근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연방지질조사국은 어제 오전 11시 44분쯤 포르투나시 부근 바다에서 규모 5.6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진앙지는 해안가에 인접한 포르투나시에서 서쪽 방향으로 약 92마일 떨어진 북가주 바닷속입니다. 연방지질조사국은 북가주 바닷속에서 약 1.3마일 정도 지하에서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커뮤니티 컬리지 총장실이 아태이 문화유산의 달을 맞아 한국어 전용 공식 웹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언어적 다양성을 확대하고 한인사회의 커뮤니티 컬리지에 대한 인식을 높이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목표를 달성하고 가족과 지역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어 웹사이트와 같이 문화적으로 적합한 자원을 제공하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도산 안창호 선생을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을 담은 역사 박물관이 들어섭니다. 주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에 따르면 이 지역 한인회는 오는 10월 준공을 목표로 미니 역사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박물관은 현재 리모델링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한인회관 1층 공간에 2,200스퀘어핏 규모로 마련됩니다. 샌프란시스코 한인회관은 건축된 지 100년이 넘은 건물로서 한인들이 1967년 매입한 이후 36년 만에 리모델링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박물관은 도산 안창호 선생을 비롯해 김종린 선생과 장인환, 전명원 의사, 유일한 박사 등 이 지역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들에 관해 전시합니다. 이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펼친 우당 이회영 선생의 활동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인들의 지루한 사망 원인으로 암이 가장 많이 나타난 가운데 암 가운데서도 폐암이 사망 원인 1위로 조사됐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미국 내 한인 사망 원인 부동의 1위는 암이었고 2위가 심장질환이었습니다. 이 기간 암으로 사망한 미주 한인 총 7,330명 가운데 암 종류별 사망 원인은 기관지 및 폐암으로 사망한 경우가 19.9%로 가장 많았습니다. 2위는 직장, 대장 및 항문암, 그리고 3위가 췌장암, 4위가 간 및 담관암, 5위가 위암 등의 순이었습니다. 이런 순위는 가장 최근 2021년 연간 집계에서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암으로 인해 사망한 한인은 총 1,90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암 사망률은 한국에서도 폐암이 1위로 나타나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폐암의 가장 큰 원인은 흡연으로 폐암 사망자의 최소 80%, 최대 90%가 흡연과 연관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간접 흡연 역시 폐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는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서 한인금연센터 ASQ가 한인들의 금연을 돕는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한인들이 금연 시도를 위해 한인금연센터로 전화하면 한국어 무료 금연 프로그램과 금연에 관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한인금연센터에서는 또한 훈련된 금연 코치들이 있어서 금연에 관한 구체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되는 흡연자는 2주치의 무료 니코틴 패치도 제공받게 됩니다. 한인금연센터의 금연 프로그램을 원하시면 전화 1800-556-5564, 1800-556-5564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LA 한인타운 지역에서 강졸대 범죄가 늘면서 치안 불안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 BMW 차량을 몰고 다니는 절도범들이 타운 내 식당과 주차장을 돌면서 주차된 차량 안에 귀중품을 훔쳐 달아나는 절도 행각을 벌이고 있어 업주, 주민들 모두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 업소 대표는 요즘 강졸도범들이 타운 내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보안 카메라를 꼭 설치하고 범죄 피해를 당할 경우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 범죄자들이 한인타운에 오면 꼭 잡힌다는 인식을 갖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LAPD는 차량 내 물품절 또는 한인타운을 비롯해 LA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범죄 중 하나로 주민들이 평소에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과 전문가들은 차량 내 물품 절도와 차량 절도 예방을 위해서 금방 올 예정이거나 가까운 곳에 있어도 주차 후 차량 문과 창문이 모두 닫혔는지 확인할 것, 차량에 여분의 키를 두지 않고 차 키는 반드시 본인이 소지할 것, 귀중품과 신용카드를 차 안에 놔두지 말고 부득이하게 놓더라도 밖에서 보이지 않게 둘 것, 가능하면 교통량이 많고 밝은 곳에 주차할 것, 핸들이나 브레이크 잠금 장치 등 도난 방지 장치를 구입해 설치할 것, 차량이 없어졌어도 빈넘버나 번호판을 알 수 있도록 미리 조치해 놓기 등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LAPD는 LA 지역에서 절도 사건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다시 한번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 인근 웨스트레이크 지역에서 총격 사건으로 4명이 부상하고 주말 동안 남가주 곳곳에서는 사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LAPD는 먼저 지난 토요일 새벽 2시 웨스트레이크 지역의 인그램 스트리트과 빅셀 스트리트 부근 고층 빌딩 앞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총상을 입은 피해자 4명이 쓰러져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흰색 BMW 차량 한 대가 갑자기 멈춰섰고 빌딩 앞에 있던 남성들에게 총을 겨눈 것으로 알려졌고 현재 경찰은 용의자들의 수배 중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자정 무렵에는 엑스포지션 파크에서 뺑소니 사고가 발생해 젊은 부부가 현장에서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LAPD는 21일 0시경 마틴 루터킹 주니어 블루버드와 놀만드 애비뉴 교차로에서 뺑소니 사고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날 충돌로 인해 BMW 차량은 도로를 가로질러 주차된 다른 차량들을 들이받고 피해자들이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지난 주말 혹시 릴레이 마라톤 다녀오셨나요? 한인 이민 120주년과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한인사회가 뜻을 모아 해외 최대 한인사회 중심 LA 한인타운에서부터 한미 우호의 상징 샌피드로 우정의 종각까지 릴레이 마라톤을 이어가는 행사가 지난 주말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안 가셨던 분들 한인에서 우정의 종각까지 어떻게 뛰어갔지? 릴레이입니다. 중간에는 교통편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LA 한인회가 주최한 행사에는 300여 명의 한인들과 함께 각계각층의 주요 인사들이 모두 참석해서 또 의미를 더했습니다. 캐런 베스 시장은 축사에서 한인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도시 LA에서 미주 한인 이민 12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할 수 있어서 매우 영광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잔리 12지구 시의원은 이전 세대들의 헌신이 없으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면서 지난 120년 동안 우리 한인들이 무엇을 이뤄냈고 또 다른 120년 동안 우리 한인들이 앞으로 무엇을 이뤄나갈지 매우 기대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함께 참석한 김영환 LA 총영사는 한인들의 참여는 한인사회 성장과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며 한인사회의 의미 있는 행사에 참여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참가자들은 LA 한인회관에 집결해 출발지로 출발을 했고 샌피드로 우정의 종각까지 약 4.2마일 구간을 도보 또는 가벼운 달리기로 이동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는 교통편을 이용을 했습니다. 기관, 협회, 동문회, 동호회 등에서 다수가 함께 참가한 릴레이 마라톤 행사에는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상품과 선물도 증정되기도 했습니다. 5월 아태 문화유산의 달을 맞아 한인사회와 LA시 정부가 함께 커뮤니티를 대대적으로 정보하기 위한 대청소 행사도 지난 토요일 20일에 열렸습니다.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와 LA 한인회가 LA시 공공사업국과 함께 공동으로 LA 한인회관에 모여서 인근 지역을 깨끗하게 청소한 것입니다. LA 시의회 오지구 KT형 야로슬랍스키 시의원도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지금 전화에는 최세영 스포츠 해설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별로 안녕치 못하네요. 경기 내용 자체가. 아, 그렇죠. 요새 감 걸리신 분들 너무 많아가지고요. 저도 목소리가 지금 저는 감기가 아니고 알러지 같아요. 아, 그렇군요. 예. 네. NBA 소식 먼저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좀 가슴 아픈 소식이죠.
뭐 결과가 완전히 끝나진 않았습니다만 어제 지난주에는 LA 농구도 물론 야구 전체가 이 팬들의 기대와는 달리 좀 우울한 한 주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레이커스는 정말로 힘겹게 컨퍼런스 결승전에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이 덴버의 저말 머리의 돌풍을 막아내지 못하고요. 홈에서 119대 108로 패하면서 사실상 이거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다만 챔피언 자리는 덴버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은 상태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NBA 사상 7전 4승제의 결승전에서 3패를 먼저 당한 팀이 우승을 한 경우는 플레이오프 역사상 단 한 제로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레이커스가 오늘 열리는 4차전에 승리를 한다 하더라도 또다시 덴버 원정에 나서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홈 팬들 앞에서 덴버의 축제를 만들어줄지 아니면 덴버에 가서 우승 축제의 들러리가 되는지는 상당히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번 그렇지만 그 레이커스는 15팀 중 최하위로 시즌을 시작을 해서 시즌 후반까지 아주 43중 39패로 컨퍼런스 챔피언 예선인 토너먼트를 거쳐서요 결승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혹 이번 시즌을 이대로 끝낸다 하더라도 다음 23-24년 시즌에는 분명히 농구 명가로서 상당히 돌풍이 예상된다는 전문가들의 그 의견입니다. 경기 내용을 잠깐 살펴볼게요. 덴버는 지난 전반에 저말 머리를 막지 못했고요. 후반에는 요키치의 그 선전을 막아내지 못하면서 르브론 제임스의 23점, 앤서니 데이비스의 28점, 18리바운드가 빛을 잃으면서 결국은 경기를 119대 108로 다해지면서 3패의 그 아주 힘든 그런 상황을 맞이했다는 그런 농구 소식입니다. 네. 다저스도 뭐 힘든 지금 원정길에 올라 있는데 처음 원정 주말 경기 좋지 않네요. 그렇죠. 커쇼가 사실 모친상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또 선발로 나섰는데 3.2이닝 동안에요. 그 세인트루이스 카이드너스 원정에서 안타 5개와 4점을 내주면서 강판됐어요. 초반에 무너지면서 카디널스에 10대5로 패하면서 세인트루이스 원정 경기를 마치고 이제 아틀란타 브레이브스 원정으로 나갔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현재 다저스는 29승 19패로 서부지구 1위 자리를 확실히 굳히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긴 한데 원정에서 2승 1패면 루징 시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과연 원정 아틀란타 오늘부터 시작되는 원정 경기에서 어떤 그런 경기를 펼쳐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위에는 아리조나가 27승 20패로 그래도 아직까지 충분히 다저스는 여유있게 1위에 돼 있고 커쇼는 어제 그 패전에도 불구하고 6승 4패로 일단 노장에 그러나 모친상의 어떤 그런 후유증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 같고 야구 하나 간단하게 더 정리를 하면 샌디에고의 김하성이 어제 열린 보스턴 빨간 양말 레드삭스와의 홈경기에서 6번 타자 3루수로 출전해서요 4타수 1안타 1득점을 올리면서요 4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다는 그런 메이저리그 소식입니다. 네. 골프 이 PGA 투어가 약간 좀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많이 상했죠. 무슨 얘기인가 하실 것 같은데 PGA 투어 메이저 대회인 PGA 챔피언십에서요. 어제 뉴욕주 로체스터의 오크힐 컨트리 클럽에서 막을 내렸는데 어찌 보면 PGA 투어 선수와 리브 골프로 떠난 선수들의 그 대결장이 될 수도 있었는데 미국의 브루스 캡카가 리브 골프로 떠났잖아요. 그래서 메이저 대회 사상 처음으로 정상에 올랐어요. 그래서 캡카는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7개, 보기 4개를 묶고 3언더파 67타로 4라운드 9언더파 271타로 공동 2위인 노르웨이의 호글란 그리고 스코치 셉터를 2타 차로 누리면서 우승을 차지했는데 PGA 선수들이 조금은 씁쓸한 경기였다는 후문입니다. 리브 골프로 이적을 고민하는 선수들에게는요. 조금은 영향이 있었을 것 같다 그런 골프계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우승한 캡카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도 그런데 영향이 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캡카는 통산 9승을 올렸고요. 2중 5승이 메이저 대회라고 하니까 메이저 대회 킹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역대 이렇게 20승 5승을 올린 메이저 대회 5승을 올린 선수는 캡카 포함해서 역대 20명밖에 안 된다고 해요. 대단한 기회죠. 대단한 그런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어제 경기 이렇게 TV 중계 쭉 지켜보면서 놀란 게 저 선수한테 왜 그렇게 난리지? 공동 15위원 선수가 있는데요. 그 LA 남쪽에 있는 골프장에 제가 갑자기 이름이 투어
선수가 아닌 그 20명을 참가를 시키게 돼 있다고 그러네요. 이 BJ 그 챔피언십에서는요. 그래서 남쪽에 골프장에 있는 헤드 프로롤이라고 있는 미국의 마이클 블록이라는 선수가 있는데요. 이 선수가 경기가 끝났는데 뭐 타이거 우즈가 우승하는 것보다 더 난리들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저 왜 그랬나. 공동 15위로 끝났는데 과연 PGA 소속, 그러니까 클럽 소속이 아닌 선수가 이렇게 15위에 올랐다는 거 정말 대단하고, 다음번 대회 그 우승이 아니고 참가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우승자보다도 오히려 팬들의 열광적인 응원을 받았다. 저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에 왜들 저러지 저 선수한테 그랬는데 45살의 이 선수에게 정말로 뜨거운 그런 경기를 보여주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고요. 한국계 선수는 호주의 이민우 선수가 18위, 그리고 이경훈 선수가 혼자서 컷을 통과해서요. 공동 29위로 대회 마감하면서 지난주는 사실상 이래저래 야구, 농구, 뭐 골프도 조금은 씁쓸한 그런 한 주였다. 이렇게 정리하면 깔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골프 프로 어딨나 이렇게 찾아봤더니 아로요 골프클럽이네요. 네. 그 아로요 골프. 네, 맞습니다. 미션 비어에 있는 예, 미션 비어에 있는 골프. 그 이름이 제가 생각이 갑자기 한번 나오긴 해봤는데 기억이 안 나요. 너무 많은 소식을 전해주시다 보면 그럴 수 있죠. 정말 네, 정말 많이 박수 받더라고요. 네? 정말 많은 박수 받더라고요, 마이클 블록. 그러니까 정말 대단할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이거 관련된 소식은 아닐 수 있겠으면 미국 입양됐던 그런 한인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사했다는 소식도 또 있고 그런데 참 가슴 아픈 소식도 있고 또 즐거운 소식도 있는 그런 한 주였다. 이렇게 많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네, 오늘도 다양한 스포츠 소식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세영 스포츠 해설위원이었습니다. 라디오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말인데 총격사고 소식이 없네 라고 하셨던 분들도 계시죠. 있습니다. 많습니다. 또 총기 난사 사건입니다. 캔자스시티에서 총격으로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했습니다. 어제 새벽 1시 반경 캔자스시티에 있는 한 나이트클럽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건물 안에서 1명, 건물 밖에서 1명 총에 맞아 숨진 것이 발견됐고 총상을 입은 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이 가운데 또 1명이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사망했습니다. 부상자 2명 중 1명은 위독하고 1명이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총격 용의자의 내용은 밝히지 않았고 현재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농림축산식품부가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소재의 도축장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잠정 조치로 22일자부터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현물 검사 비율을 현행 3%에서 10%로 확대합니다. 또 미국 정부에 이번 이 광우병 발생에 대한 역학 관련 정보를 요구했고 관련 기관 또 전문가 회의를 통해 관련 규정과 미국의 역학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가 조치 필요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보수 아랍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첫 여성 우주인이 탄생했습니다. 스페이스X를 타고 국제우주장으로 향했는데 사우디의 여성 인권 정책에 변화가 있을지 또 관심이 모아집니다. YTN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정거장입니다. 스페이스X의 유인 우주선 크루드래곤이 국제 우주정거장 ISS를 향해 하늘 높이 솟아오릅니다. 탑승자 4명 가운데 1명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줄기세포연구원 레이아나 바르나입니다. 사우디의 첫 여성 우주인입니다. And I'm very happy and honored to be here today representing the government of Saudi Arabia and the Saudi Space Commission as the first Saudi women astronaut going to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사우디 공군 전투기 조종사와 함께 우주선에 오른 바르나위는 고국의 모든 여성의 꿈과 희망을 대변하게 돼 영광스럽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성 우주인 양성을 포함한 사우디의 우주 프로젝트는 실세인 빈살만 왕세자가 비전 2030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해왔습니다. 빈살만 왕세자는 여성의 축구장 출입과 운전도 허용하며 여성 인권에 다소 전향적인 정책을 취해왔습니다. 이번 우주 비행은 미국의 민간 우주업체 엑시엄 스페이스가 주관했는데
사우디 정부가 얼마나 비용을 지불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엑시엄 스페이스가 지난해 민간 기업 최초로 ISS로 비행할 당시에는 1인당 약 730억 원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페이스X 우주선에는 사우디 우주인 외에 666일로 최장 우주 체류 기록을 보유한 미 항공우주국 전 비행사 페기 왓슨과 미국인 사업가 존 쇼프너도 함께 탑승했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중미 엘살바도르의 축구장에서 압사 사고가 발생해서 최소 12명이 숨지고 500명 이상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TV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이 참사가 발생해서 현지인들은 깊은 슬픔과 함께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YTN입니다. 텔레비전 축구 중계 진행자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호소하는 가운데 경기장 곳곳에서 심폐소생이 이루어지고 구조대원들은 부상자들을 긴급히 실어 나릅니다. 또 다른 곳곳에서는 쓰러진 사람들에게 물을 먹이거나 뿌리고 옷으로 부채질을 하기도 합니다. 지난 토요일 엘살바도르 수도의 쿠스카틀란 경기장에서 프로축구 리그 알리안자와 파스 간의 경기를 보러 온 관중들이 닫힌 문 쪽으로 갑자기 모여들면서 압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기장 안팎 일대가 한순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하면서 폭력 사태까지 빚어졌고 최소 12명 이상이 숨지고 500명 이상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끔찍한 압사 사고 현장 모습은 그대로 생중계됐습니다. AP통신은 경기가 오후 7시 반에 시작될 예정이었는데 7시에 문이 닫히면서 티켓 소유자들이 입장을 못하자 닫힌 문 쪽으로 몰려들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조 티켓이 판매돼 인파가 대거 몰린 곳으로 보고 당국이 수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미국 남성 농부들의 자살률은 전국 평균을 훨씬 뛰어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면 농부들의 자살을 예방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YTN이 취재했습니다. 미국에서 농사일은 대부분 광활한 농지에서 대형 기계들로 이루어집니다. 언뜻 평화롭게 느껴지지만 실제는 외롭고도 힘든 시간의 연속입니다. 날씨 변화에 따른 생산량이나 기계에 들어가는 기름값의 변동, 또 은행 부채 문제 등을 항상 신경 써야만 합니다. I mean, it's a stressful occupation. A lot of times you don't make any money. It's something that you have to love. 이런 스트레스는 가축을 기르는 농부라고 비껴가지 않습니다. Stress and depression and suicide in a farmer is part of it. You just hope that it isn't your part. 스트레스는 농부들을 극단의 선택으로까지 내몰고 있습니다. 그 정도도 심각해 미국 남성 농부들의 자살률이 미국 전체 평균 자살률의 2.5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미네소타주나 사우스다코타주 같은 경우에는 당국뿐만 아니라 지역 목사들까지 나서 자살 예방 교육을 받고 현장을 찾아다니며 농부들과 고민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Almost every Sunday, I pray for those who are dealing with loneliness, anxiety, depression, who feel alone. They won't come into the office. You have to go to them, whether it's a farmer or rancher. 이처럼 관심과 연대를 중심으로 한 미국 농부 자살 예방 노력이 농부들에게 스트레스를 탈피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유재용입니다. 지은 지 100년 가까이 된 필리핀 마닐라 중앙우체국에 큰 불이 나서 7시 만에 꺼졌는데 건물은 많이 손상됐다고 합니다. 또 이탈리아 시칠리아에서는 한동안 잠잠했던 화산 활동도 다시 시작됐습니다. 국제 소식 전해드립니다. 높고 둥근 기둥이 인상적인 건물이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맹렬하게 건물을 집어삼키는 소리도 선명하게 들립니다. 건물 위쪽에선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지은 지 100년 가까이 된 필리핀 마닐라 중앙우체국입니다. 불은 밤 11시 반쯤 지하에서 시작됐는데 7시간이 넘어서야 잡혔습니다. Sa basement siya nang galing doon sa General Services Office ng
post office building sa baba, sa basement. Kaya medyo mabilis agad ang ano niya kasi confined space yon. So yung init talagang na-confine din siya. 현지 소방당국은 지하부터 지상 5층까지 건물 전체가 탔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체국에 보관돼 있던 편지와 소포 등이 소실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건물 안에는 사무실이 여럿 있지만 불이 났을 당시 머물고 있던 사람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ng estimated amount with the total lot area with the formula na ginagamit natin para sa computation ng estimated cost of damage, nasa 300, more or less nasa 300 million tayo.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 에트나산 인근 주차장입니다. 차량 곳곳에 화산재가 들러붙었습니다. 도로나 담장도 엉망입니다. 산 정상에서 다시 화산 폭발이 일어난 겁니다. 주변에선 큰 폭발음도 들렸는데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인근 공항은 당분간 폐쇄됐습니다. 현지 당국은 2년 전 활발했던 에트나산 화산 활동이 한동안 잠잠해졌다. 최근 다시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2023년 5월 22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설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릴레이션십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 CBB뱅크 공동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